아유, 기훈아, 빨리 옷 입어. 가야지. 유치원 가자, 유치원. 빨리. 아, 싫어. 유치원 안 갈 거란 말이야. 유치원에는 엄마가 없어요. 아니, 엄마가 없다고 유치원을 안 가면 어떡해. 우리 착한 아들, 빨리 옷 입고 유치원 가. 유치원 가면 친구들도 있고 얼마나 재밌어. 그치? 빨리 가자. 재엽이랑 종현이랑 어. 희라랑 전부 다 필요 없어. 왜냐면 왜? 엄마가 있어야 나는 된단 말이에요. 아우, 기훈아, 너 내년에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엄마랑 붙어 있어서 어떡해. 빨리, 자, 빨리 옷 입고 가자. 엄마 저기 쓰레기 버리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옷 딱 이쁘게 입고 있어요, 우리 아들. 싫어. 아, 나도 같이 버리러 갈 거야.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나 엄마 껌딱지 할 거야. 정말. 아, 그래, 그러면 엄마 쓰레기 버리러 안 갈 테니까 그냥 빨리 옷 입자. 옷 입자, 우리 이쁜 우리 기훈이. 그래, 이거 빨리 입어야지. 엄마, 또 어디 가? 엄마 배 아파서 똥 싸러 가. 진짜. 문 좀 열어줘. 나도 화장실 같이 갈 거야. 나 엄마 똥 싸는 거 볼 거야. 엄마. 아, 진짜 네, 애가 안 떨어지네요. 제가요,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PD님하고 네. 작가님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아, 네. 이 아이 연기요. 네. 특히 유아 연기는요. 아니, 우리 수희 씨한테 줘도 되는데 그걸 꼭 저한테 줘서 이렇게 사람을 아니,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손발이 아주 잘 오고라도 이게 어울리네. 이렇게 시키는 네.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 아이 엄마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엄마의 껌딱지가 되고 싶은 게 그러게요. 소원인 우리 아이의 고민이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의 고민이었군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거 좋지만 이렇게 안 떨어지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네. 엄마들이 많이들 겪고 있는 어려움이실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 이렇게 아이들이 한 3, 4살 정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엄마한테 딱 붙어서 엄마 껌딱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왜 대체적으로 엄마들 보시면 3, 4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 네. 문 열어놓고 화장실 가는 경우 굉장히 오. 많으세요. 예. 저희 집이요. 네. 네, 저희 집 아이가 아직 너무 그건 너무 애기니까. 애기지만 또 그러더라고요. 음. 네. 며칠 전에 역전했습니다. 네,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그러더니 네. 이제 아빠 쪽으로 살짝 힘이 넘어와서 그럼 같이 화장실에서 문 열고. 저요. 그런 걸로? 그런 건 보이지 네. 않지만 어쨌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왜 아이가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이는 엄마하고 이렇게 네. 애착 관계가 형성된 대체적으로 엄마일 거고요. 엄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처음에 보호를 해줬던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애착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이 나를 두고 갈 것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죠. 어. 네. 대체적으로 왜 동물들은 딱 태어나면 바로 걷잖아요. 네. 왜 말도 그렇고 소도 네네. 그렇고 바로 걷고 그쵸. 자기가 알아서 젖을 찾아 먹습니다. 네네. 근데 오직 인간만이 인간이란 동물만이 엄마가 케어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쵸. 정말 죽을 수도 어. 있는 그렇죠. 런 큰 네.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공포에서 좀 벗어나고자 엄마하고 이렇게 잘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런 애착 관계인 엄마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 분리 상황이나 분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극도로 심한 그런 이제 불안 증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불안 장애로 네. 이어진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 분리불안 장애의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한 6, 7개월, 7, 8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하고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데요. 그게 이제 한 3, 4살 정도까지 계속되어지고요. 한 5살, 6살 이렇게 이제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 안정적으로 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독립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면 6, 7살이 되면 유치원을 간다든지 이런 서로 약속된 상황에서는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네네. 어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6, 7살이 돼도 이게 분리불안 장애로 넘어가게 되면 6, 7살이 돼서도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유치원을 못 간다든지 엄마가 어딜 나갈 수가 없다든지 네네. 이렇게 되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증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항상 좀 보호를 해야 될 시기에 좀 너무 떨어져 좀 있었다. 놓고 어딜 간다든지 네, 누구한테 그렇죠. 맡기고 간다든지 네, 이럴 네, 경우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네, 분리불안은 이렇게 크게 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과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붙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서 아이를 딱 떼어놨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네. 뭐 엄마가 잠깐 없어졌었다든지, 오. 뭐 예를 들면 사실
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요. 잠깐 저녁 때 어디를 갔다 온다고 네. 제가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잠깐 갔다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애가 자다가 깼었나 봐요. 네네. 그 다음 날부터 엄마 손을 깍지를 끼고 자요. 아. 아, 자다 엄마-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서 네, 너무 엄마 놀란 없는 거 거죠. 너무 놀랐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 엄마 가지 말라고 손을 항상 지금도 이렇게 깍지를 그게 끼고 몇 자는 살 거예요. 때? 그게 한 3살인가 2살 때부터 3살 정도 됐을 지금까지 때도. 계속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분리불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장애까지는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전 단계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엄마가 또 없어지면은 그렇죠. 분리불안 장애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이 밤에 애 잘 때 어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많으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24시간 카페가 생기면서 네네. 엄마들이 애 재우고 거기서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밤에 가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아빠랑 잠깐 나갔었어요. 아빠랑 네. 잠깐, 네. 아빠랑 왜 집에 아니, 근데 큰애한테 맡겨놓고 갔었어요. 어. 사실은 그때 큰애가 엄마, 아빠 나가서 데이트 하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큰애만 믿고 갔는데, 그게 큰애가 그 아니었어요. 당시 몇 살이었는데요? 작은 애가 1학년, 아니, 1학년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이 네. 엄마 아버지 데이트하고 오세요. 데이트하고 오세요. 예, 제가 예. 동생은 맡고 있겠습니다. 네, 어. 자기가 재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러면은. 믿고 또 나가야 나간 돼요. 엄마 네. 나오죠. 그렇게 하고 한 아들이 너무 나왔어요. 미안해요, 지금. 저도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갔는데 어. 이제 아이랑 할머니랑 굉장히 잘 놀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할머니랑 이렇게 잘 놀고 있길래 엄마랑 나랑 몰래 싹 빠져갖고 이제 시장을 날 바람이 좀 할머니한테 차고 맡기고? 그렇죠. 네네. 바람이 좀 어. 차길래 같이 나가면 감기 걸릴까봐 네. 시장을 살짝 갔어요. 시장을 갔다 왔는데 여기가 난리가 났군요.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애가 이제 울려고 이렇게 뭐 하는데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우왕하고 빵 터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거의 한 20분 정도를 울더라고요. 막 서럽다는 듯이. 그래서 야, 이게 오늘 딱 분리불안 장애를 딱 보고 혹시 이게 그런 것은 아닐까? 그때 이후에 뭔가 바뀌었어요, 아이가? 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 이후부터요, 저한테 안 떨어져요. 엄마는 떨어지고. 엄마는 떨어지는데 저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엄마한테 저는 기분은 배신감을 좋습니다. 느꼈군요. 네. 이거는 뭐 그런 증상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한두 번으로 나이가 어리면 이제 한 번에 굉장히 큰 사건으로 느껴질 수는 있긴 한데요. 네네. 이제 뭐 한 번으로 딱 그렇지는 않고요. 아. 이제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자꾸 깨어지면 아이들은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안 떨어지려고 하죠. 아니, 보통 애들 7, 7개월, 8개월 정도 됐을 네. 때에 네네. 엄마한테도 안 떨어지고 남한테 안 가고 이러는 거, 낯가림이 이제 심해질 때 엄마한테 탁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보면은 네.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순간이 돼야지 이건 약간 분리불안 증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7, 8개월부터 시작이 돼서 왜 네. 한참 돌잔치 때 가면은 낯가림이 심하죠. 그쵸, 예. 그래서 돌잔치 가면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기려고 하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힘들게 엄마나 아니면 네네.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할머니가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7, 8개월이 되고 한 8개월 이상이 되면 아이들은 이제 대상 영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대상 그러니까 영속성. 그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저 뒤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나이가 되어가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뭐 깍꿍놀이를 한다든지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 엄마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3살, 4살까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죠. 시간을 늘려가면서. 엄마가 좀 오랫동안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시간을 늘려가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다가 이제 5, 6살이 되면 안정적으로 엄마하고 잠깐 떨어져 있어도 다시 집에 오면 엄마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네.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약간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이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요. 엄마가 좀 불안감 많이 느꼈던 그렇죠. 엄마도. 네. 이 분리불안도 불안에서 기저하기 네네. 때문에 불안에 대한 그 유전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좀 불안을 부모님이 어머님이 좀 불안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임신 상태에 있을 때 좀 네.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다거나 하면 네네.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좀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작은 상황에서도 불안을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것과 그게 이제 합쳐질 때 불안이 발현이 되면서 분리불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과 그러면은, 유전적인 것. 제 생각에 이 양육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걸 들으니까 저희 애가 이제 10개월. 네. 10개월에 들어서 낯가려요?
전혀 안 가려요. 오. 왜 낯을 안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낯을 보통 안 낯 가리고 가리던데. 깍꿍놀이 하고요. 그 단계를 넘어섰나요? 천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이게 3살에 해야 될 걸. 시작했군요. 네. 네. 어쨌든 네. 이걸 보면 이 양육 환경에 대한 영향이 좀 크기 네. 때문에 아이들에게 네, 그런 네. 증상도 나타나고 그쵸. 하는 것 같습니다. 기질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태로 태어나더라도 환경적인 요소가 좀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해주면 아이들은 그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환경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엄마하고만 딱 붙어 있는 환경에서 계속 된다든지 그래서 좀 독립을 배워야 하는 시기까지도 엄마하고 딱 붙어서 이렇게 분리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어려서부터 엄마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할 사람하고 이렇게 보호받는 네.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주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났더니 엄마가 없는 없다. 환경. 그렇죠. 아, 그건 네. 진짜 깜짝 놀랄 것 네, 같아요. 이런 네. 불안한 환경이 지속된다거나 반복된다든지 하면 아이들은 분리불안을 느끼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음.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네. 덜 해도 안 되고 딱 그 중간. 근데 이 중간 가는 게 맞추기 힘들죠. 참 힘든데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깍꿍놀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조금 아니 해나가는 애가 막 엄마가 어디 놀러 나갔다가 왔는데 애가 깨어 있었어요. 그럼 들어올 때 까꿍하면 되잖아요. 들어올 때 까꿍하면 안 돼요? 네. 깍꿍놀이를 한 뭐 3시간 있다가 하나 보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이 방송 중에 지금 저희 또 상담 전화가 네. 빗발을 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한번 네.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양동 사는 서지연입니다. 네. 아이가 몇 살이에요? 살인가요? 애기요? 네. 애기 6살이거든요. 6살. 네. 왜 어떻게 뭐 약간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나요, 아이가? 예, 예. 제가 없는 곳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고요. 네. 지금 유치원도 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집 밖에도 아예 안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래 친구들하고도 잘 안 어울려요. 엄마랑만 항상 있겠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어머님은 그냥 애를 그냥 집에서만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니, 밖에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네. 아이가 잘 나가려고 안 하더라고요.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도 여자아이인가요? 아니요, 남자애기. 남자아이가. 예, 예. 혹시 엄마가 화장실 가면 쫓아가는 정도인가요? 저희 아까 네, 사연처럼. 맞아요. 예, 불안해하고 문을 잠가놓으면 불안해하고 좀 그 잠은요? 어머니는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좋겠다라고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권해보고 아니요. 계세요? 네, 그냥 뭐 두면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낯선 거 자체를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낯선 걸. 낯선 것을. 낯도 많이 네네네. 가리네요. 그러면은 혹시 잠잘 때요, 아이가 네. 어떻게 자나요? 뭐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만 네, 꼭 잠을.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 아. 팔이 있어야 되고. 팔? 네, 네. 엄마의 팔, 엄마의 팔을 팔을 대고. 네. 그럼 아버님이 많이 서운해. 서운해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속 시원하게, 네. 수련하게 한번 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 6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유치원을 이제 안 다니네요. 네. 6살 정도 되면 이제 엄마하고 네네.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네. 엄마하고 이렇게 좀 대화로 아이가 어떤 것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엄마가 계속 이제 케어를 하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엄마가 계속 돌보면서 다른 환경을 한 번도 적응해 보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이가 네. 안 가려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환경에 어머니가 이제 적응을 네. 시켜보려고 뭐 유치원도 보내고 네. 앞 놀이터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아이 자체가 하니까. 막 나가면은 또 아이들이요 이 자지러지는 듯한 울음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요 맞아요. 이 부모 입장에서 진짜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뭐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아이가 아무리 나가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찾아보면 뭐 한두 번은 나가도 괜찮은 그쵸, 환경들이 네. 있습니다. 네. 아이가 뭐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아닐 네. 거거든요. 뭐 같이 엄마랑 슈퍼를 가는 거는 뭐 오케이. 네. 아니면 뭐 놀이터에서 엄마랑 같이 엄마가 옆에 있고 노는 거는 괜찮아.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서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거부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늘렸으면 안정적인 환경. 뭐 놀이터 같은 경우는 요즘은 너무 위험하니까 네. 아이를 혼자 놓고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뭐 유치원을 이제 가서 엄마랑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뭐 뒤에 있고 아이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아니면 엄마가 밖에 그 다음은 있는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안 오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는 환경들이 그렇죠. 좀 그냥 조금씩, 일단 조금씩. 처음에 보통 일단 떼놓고 처음엔 다 울어 이러고 떼놨을 때 오히려 좀 받아들이는 애들이 네. 있는 반면에 전혀 못 받아들이는 그렇죠. 애들도 있으니까 좀 약간 점차적으로 네, 하는 게 뭐, 좋겠네요. 그런 네. 저희 작은 애가 네네. 어린이집 처음 보낼 때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어머니가 1시간씩 와서 옆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출근을 했어요. 네, 사실 그랬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네, 점차 엄마가 계속 오는구나 이러고 그 일주일 지나서는 저한테 전화를 바꿔줬어요, 선생님이. 엄마가 좀 1시간 있다 데리러 갈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혼자 네, 지금은 이제 혼자 빨빨하고 잘 가죠. 지금 지금 이제 5살이에요. 이제 5살. 유치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잘 가더라고요. 그때를 잘 넘기니까.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런 행동도 그렇지만 엄마들이 저 이렇게 보면은 보통 막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너 안 데리고 갈까 하고 떼고 그냥 가는 엄마들 있잖아. 버려두고 가는 엄마들. 요런 거 되게 엄마들이 힘들 것 버려두고 같아요.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아이를 실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장 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 그럼 엄마들이 싹 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나 이러고 지켜보는데 네. 그러다 아이가 진짜로 어떻게든 살짝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엄마는 울면서 온 시장 바닥을 울면서 기훈아 이러면서 다니시는 그런 그 이런 경우가 경우도 있는데 있고 진짜 아까처럼 화가 나서. 화나서 야 너 엄마 따라오지 마. 엄마 너 버리고 갈 거야. 이러고 딱 버리고 가는 네. 엄마들도 있잖아요. 놓고 애 막 뒤에 가버리네. 울면서 네. 쫓아가고. 안 맞아요. 좋겠죠. 네. 이제. 그렇죠. 저도 한번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네. 어머니가 너무 강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애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엄청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단호하게. 절대 따라오지 마. 그리고 딱 돌아서 오. 가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가자니 그러면 정말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떡해. 가다가 멈추다가 그렇게 울면서 따라가더라고요. 불쌍해. 예. 네. 그럴 때 아이들은 불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이 분리불안도 불안이라는 기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을 높이는 환경들이 계속되면 아이들은 불안을 잠재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도 아마 굉장히 불안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말을 잘 들었어요. 아이, 뭐, 4살, 5살짜리가 뭘 말을 알겠다고. 들었어야지. 그러니까. 자,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흘러갔던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리불안 증상엔 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걸 또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만큼 또 치료법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분리불안은 우선 예방과 치료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예방은 아까 이제 너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깍꿍놀이 같은 이렇게 아이들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처음부터 좀 이렇게 분리가 될 때에는 엄마들이 신뢰관계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건 그 신뢰관계를 쌓는 거고요. 신뢰. 예,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지금은 잠깐 어디 가지만 내지는 내가 지금 유치원을 잠깐 가지만 다시 오면 엄마가 있다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불안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러면은 만약에 아이가 할머니랑 놀고 있다고 해서 엄마가 몰래 싹 시장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엄마 시장 갔다 올게 하고 그렇죠. 빠이빠이 그렇죠, 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정상이라는 네.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 못 나가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 안 하고 나간다. 그러면 점점 더 아이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언제 엄마가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엄마를 계속 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언제는 얘기했다가 언제는 얘기 안 하고 빠졌다가 뭐 그렇죠. 일관적인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이제 일관적이지 네. 않은 태도를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네. 다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엄마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때는 뭐를 깨거나 이렇게 해도 엄마가 괜찮아. 막 화를 내고 막 화내고. 네, 어떤 때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비일관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네. 사람은 더 불안하죠. 이렇게 그렇죠, 깼을 불안하죠. 때 어떨 때는 혼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혼날 수도 있기 눈치를 때문에 자꾸 보게 더, 되겠어요. 더 불안하게 그렇죠. 저 그거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그래요? 예, 밥 많이 먹으면 엄마가 우리 아들 잘 먹네 이럴 땐 엄마가 밥 많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밥을 많이 일관적이지 않으시면 네. 제가 불안하죠. 내가 이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근데 참 일관적인 게 좋은 건 알지만 일관적이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키워보시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는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언제 정말 가장 힘든 거예요. 일관적이지 않아요. 본인이 느꼈을 때. 네. 내가 이럴 때는 언제 가장 일관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너무 말랐었어요. 그래서 네. 제발 먹어라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먹지 마라. 네, 지금은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보기에는 정말 맞아요. 아까 딱 그 기분인 것 같아요.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되게 정말. 불안한 모습이 보여요. 저는 농담으로 했는데 정말 저런 일이 아니 정말 있고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딱 자, 근데 저희 얘기예요. 이 또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한테 맞는 실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그리고 안 사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약속하시면 언제 식사를 한번 해요. 그 이런 건 언제가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면서 또 근데 그런 신뢰가 얘기는 깨지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 다 사달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떡해요.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명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가 아니라 이거는 이래서 안 돼라고 말을 하면 되죠. 애가 그럼 자지러지는 거죠. 자지러지는 건 그러면 이제 놓고 가서 엄마 없다 이거. 어쨌든 이러면서 이 코치님 부부관계에도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그래서 한번 해주시죠. 부부관계도 그 신뢰관계를 쌓거나 아니면 네네. 아이한테 불안을 주거나 하는데 굉장히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운 것이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더 상당 부분 어머니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본인의 감정 기복에 의해서 그 상황에 화가 너무 나거나 아니면 어떨 땐 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좀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한데요. 네.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또 중요한 요소가 부부관계. 부부관계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애한테 그 화가 화풀이를 가죠. 하게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화가 이제 좀 그 자신의 감정과 부부관계가 잘 다스러질 때 아이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특히나 뭐 부부관계에서 다툼이 있거나 할 때 엄마들이 많이 하죠. 나가버릴 거다. 알지? 너 놓고 나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필요 없어. 그렇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정말 극도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엄마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렇죠. 엄마가 저러다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됩니다. 정말 네, 제가 아는 사람은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일어났다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상담을 하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중에.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듣는 농담 있지 않습니까? 너 저기 앞에 다리 다리에서 밑에서 주워왔어. 주워왔다고. 네. 다리 밑에 뭔 애가 그렇게 많았는지. 다리 밑에 놀이터가 있다. 그러니까요. 네, 올림픽대로 와 있던데. 어쨌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막 엄마 안 떨어질라 떼쓰고 막 굴르고 이런 애들 보면은 네네. 아우 애가 왜 저래로 사실 좀 짜증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늘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운 5살, 4살, 7살 뭐 이런 거 그리고 있죠. 뭐 예. 죽이고 싶은 뭐 네. 7살 뭐 엄마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밉고 죽이고 싶은 애도 나의 아이라는 거. 그쵸.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 또 어머니께서 부모의 그 마음을 그대로 또 닮아간다는 거. 그렇죠. 오늘은 예. 지금 옆에서 TV를 보시는데 옆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씩 네.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네. 오늘 하루만큼은 내 아이에게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좀 끝? 네,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의 나의 도전! 도전!